아빠는 어쨌든 궁금증을 해소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오늘은 일단 오리엔테이션 방송이니까 집을 짓기 전에 설계 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설계 과정은 명확히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흔히 크게는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기획 설계와 기본 설계, 그다음 실시 설계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는데 앞으로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겠죠? 하게 되면서도 간간히 언급을 하게 되겠지만 각각의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에서 건축주와 건축가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크게 훑어보듯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개하는 방송이니까. 그래서 먼저 기획 설계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기획 설계, 일단 뭐 기획 설계가 가장 뭔가 설레이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건축가분들이.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건축주분 마음에 쏙 들게 네, 일단 계약이 네. 끝난 다음인가요? 이게 조금 보통은 이제 네, 계약 전에 잘 보여줘야 되는데. 네. 계약 끝난 다음이에요. 계약 끝난 다음이고 싶어요. 네, 뭐 공식적으로는 계약 끝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계약 전에 이루어지는데 보통 어쨌든 이제 아까 처음에 뭐 토리 아빠 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만나면 이제 땅이 어딘지 땅에 대한 얘기를 좀 가장 먼저 하는 것 같고 땅에 대한 이제 그 법적인 검토나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하게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땅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하고 이 지어질 건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한 간략한 제안 같은 거를 이제 하면서 처음으로 그 땅을 가지고서 건축주와 건축가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한 번 정도 만나죠? 한 번 정도의 미팅? 한 번 정도 하고 이제 거기서 한 번 만나서 이제 좀 해결될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 되면 뭐 더, 좀 더 조금 길어질 더 몇 번 한 뭐 두 번, 세 번 정도는 만나서 조금 더 이렇게 정리된 안을 가지고서 하는. 기획 설계 단계에서 뭔가 이렇게 결론 나는 게 있나요? 결론 나는 거. 사실은 결론 나는 거는 대략적인 규모 같은 거는 규모 정도? 결론이 나고 이 기본적인 정도- 법규 검토, 대략의 층수 정도도 층수나 뭐 대략적인 방향이 그냥 건물 뭐 배치 정도? 이 땅에 어느 정도 앉히는,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앉히면 좋겠다. 근데 설계가 진행되면서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 엄청 많이 내용들을. 바뀔 수 계약을 있어요. 안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 기획 설계가 나름 벽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단계인데 검토비를 그러니까 이 기획 설계 단계에서 이 비용을 설계비를 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안 받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요즘은 대체로 약간을 받고 뭐 이후에 설계비에서 그 금액을 빼준다든가 아니면은 비용이 없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결과물을 건축주에게 주지 않고 그냥 보여만 준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스처들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주는 게 맞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만약에 어딘가 누군가 소개를 받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건축가분한테 제가 땅이 이렇게 있는데 집을 짓고 싶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러면 그냥 뭐 유선상에 뭐 잠깐 뭐 10분, 20분 통화가 아니라 뭐 만나서 뭔가 얘기를 나누고 일단 1시간 이상 뭔가 만나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건축가 입장에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일이니까요. 그게 뭐 1시간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 네. 뭐 저희가 맞아. 제안서를 만들어서 건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최소 2, 3일. 네, 최소 2, 3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되면 개인이 그냥 그런 기획 비용 없이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 해주네요. 그게 잘못된 분위기인 거죠, 우리 사회에. 그래서 저희 팀 에더스는 사실은 검토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이후 계약 이후에 설계비에서 그 금액만큼을 빼주는 걸로. 일종의 담합이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짜인 건데 그게 그 돈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우리의 노력이 있는 건데 사실 우리는 스케치 한 장을 해도 우리의 노하우나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변호사들한테는 1시간 상담하고 몇십만 원씩 주면서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아, 것 그래요?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네. 그런 사회 분위기가 나는 너무 저런 힘든 친구. 거죠. 어쨌든 뭐 저희가 앞으로 계속 얘기는 하겠지만 이게 좀 다른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안서 이렇게 가설계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받으시는데 그때 말하는 그냥 이렇게 법규 정토만 하는 가설계랑 지금 기획설계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이랑은 내용에 좀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를 좀 알아주세요. 아마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토리 아빠의 뜬금 질문 코너에서 했던 그런 대화들도 보통 2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첫 대화잖아요. 굉장히 앞으로의 설계나 이런 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첫 만남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잘 진행되길 바라죠. 그래서 계약이 되길 바라고 좋은 관계로 발전하길 바라고 서로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단계. 건축주분들도 이때가 가장 마음이 되게 설레이는 때일 것 같아요. 설레이면서도 약간 좀 네. 간 본다 그래야 되나? 아, 이 맞아요. 건축가가 아, 그런 것도 있겠죠, 어. 당연히. 네. 이렇구나. 네. 어떻게 하면 안 하지? 어떻게 하면 돈을 깎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네. 여기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아직은 설계비를 굉장히 아까워하는 분위기라서 그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획설계는 아주 짧게 지나가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네. 기간을 갖고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가 본격적인 설계 과정이거든요. 기본 설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 설계, 기획 설계에서 대략적인 뭐 방향을 좀 정한다기보다도 건축주랑 이제 건축주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건축주 성향들을 파악하는 대화를 좀 하는 거죠. 이 기획 설계에서는. 그걸 토대로 이제 기본 설계에서는 이제 실제로 건물을 이제 짓기 위한 실질적인 치수가 들어가는 뭐 계획을 한다든지, 뭐 방을 실 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설계에서 다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 예를 들면 뭐 설비, 배관, 뭐 전기, 건물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제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에게 맡겨서 검토를 받죠. 실질적으로 이게 지어졌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그 개념적인 집에서 이제 실질적인 집으로 넘어가는 단계,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굉장히 많은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오늘 봤던 그 실 배치와 내일 생각하는 실 배치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 수많은 소통 속에서 건축가와 건축주의 합의가 원만하게 잘 나와야지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과정들이 조금 수월하게 서로 그렇죠. 맘 상하는 일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건축주는 매일매일이 설레고 잠도 못 이루고 막 잘라고 누우면 아까 그거 이렇게 바꿔달라고 얘기할 걸 막 그렇게 막 건축주도 생각이 많을 때고 어떻게 보면 제일 구체적으로 설계가 완성되는 그렇죠. 때인 것 같아요. 한 70% 정도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죠. 기본 설계. 70%더 되지 않을까? 더 되죠. 거의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되고요. 뭐 이제 그때서부터 좀 시간 지나면 건축주들이 이제 길거리 다닐 때 건물만 보게 되죠. 맞아. 저 재료, 저 창문, 맞아. 저 대문. 그 설계 단계에서 네, 기본 설계 단계에서 단계. 이제 중반부 좀 넘어가기 그렇죠. 시작하면 세세한 그때- 것들이 막 나오니까. 네. 문의 종류라든지 네. 뭐 그렇죠. 그럼 인테리어도 약간 그렇죠. 같이 그때도 들어가는 예,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온돌마루를 깔지, 뭐 벽지를 쓸지, 페인트를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그때 아주 실질적인 것들이 다 그럼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뭘 갖고 얘기해요? 샘플. 샘플이요. 샘플은 이제 뭐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걸로 만들어가는 것들 그건 아니, 그건 모형이고요. 모형이고. 모형 말고 그러면 실제 재료들은 샘플이 있어요. 재료의 샘플. 그럼 재료를 이제 얘기할 때는. 집에 전체적인 어차피 구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집 전체적인 모양이 모양을 그거는 그런 예. 것도 이제 그런 거는 모형으로도 보여드리고, 음, 처음에는 이제 우리는 도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건축가들은. 도면을 건축을 모르니까. 가지고 3D, 입체적으로 생각이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저희가 뭐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D를 만들어서 보여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모형을 만들어서
공간감을 보여준다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가 소소와 유호의 사무실이거든요. 네, 사실은 용민 씨는 수없이 널려져 있는 모형들을 보면서 아주 뻔뻔스럽게 모르는 척 질문을 하고 계셨어요. 사실 저도 뭐 건축 모형을 만들지만 아니, 근데 역할에 매우 충실하고 계셔요. 왜냐면 이게 어. 몇 번을 만든지 왜냐면 음. 한 번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전시 나갈 거니까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럼 하나 만들어서 드리는데 이게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하면 이 기본 설계 과정에서 그런 모형을 여러 번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매번 만들 매번 수- 만들어요. 아니요, 매번 아니, 만들 수는 그냥 없어요. 거의. 네. 이해를 못하니까. 맞아.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모형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진 않으니까 좀 수정하고 이게 좀 다시 수정하고 이러다가 이제 좀 더 완성이 되면은 다시 한번 만들어 보여드리고. 나는 왜 그 모형을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걸로 이렇게 허접하게 만드나 그 생각을 아. 했었는데 이렇게 자주 만들고 막 에. 바뀐다고 하니까 그 이해가 마지막 가네. 모형은 이쁘게 만드는데요. 보통 스터디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터디라는 게 이렇게 여러 번 뭐라 그래야 되지? 분석하고 수정하고 뭐 이런 단계니까 레퍼런스? 그러기 위한 단계. 그래서 만드는 모형은 그렇게 허접하게 만들어지죠.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건 이 단계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소통한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아마 건축가들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허가방과의 차이? 그러니까 니네 설계비 왜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우린 많이 듣거든요. 어디 견적 보내면.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흔히 얘기하는 허가방의 설계비는 진짜 싸요. 막 150만 원, 200만 원에 그냥 넘겨주고 막 이래요. 근데 설계 돌려? 요즘 그 정도, 네. 요즘 그 정도는 아니는 것 같은데. 그래야 좀 더 주나? 조금 더 오른 것 같긴 해요. 주택은 싸지 않아요? 주택은 보통 그런 애들이, 애들이라고 할게요. 너희들. 그런 애들이 시공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설계비를 시공비에다가 그래서 태워요. 공짜로 네. 해주는 것처럼. 그냥 무료로 해주겠다, 뭐 이런 그쵸. 거 말지.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짓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런 소통 과정이 없는 거죠. 이게 저는 이 과정이 제일 큰 차이라고 봐요. 그냥 네. 이렇게 비슷한 설계라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동네 지금 어느 골목이든 나가서 보이는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아, 이게 약간 똑같은 모양. 네. 다른 색깔의 집은? 모형도 없어요. 그 어. 대부분 다. 모형도 없고 네, 도면도 도면 몇 장 안 양도 되고. 이제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계속 소통을 하잖아요. 이게 거의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도 진행이 되는데 기본 설계 과정이 그러면 거의 매주 만나거든요. 거의 매주 만나요. 그러면 정말 10번 이상을 만나고 그리고 안 만날 때도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소통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 과정이 없이 지어진 집과 그 과정을 통해서 지어진 집은 정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건축가와 함께 짓는 집은 건축가가 설계도를 이렇게 구체화시키긴 하지만 건축주와 건축가가 함께 짓는 집이라는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개념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기본 설계 과정에서 어쩌면 건축 허가 준비까지도 어느 정도 하고 허가를 이제 네. 기본 설계를 끝난 다음에 허가를 넣는 거죠. 그쵸. 허가를 넣을 수 있는 도면이 다 완성이 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 설계에 들어가는데요. 실시 설계, 실시 설계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앞에 얘기했던 그런 디자인들, 앞에 했던 설계들을 정말 지어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설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2단계에서 시공사도 같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지어지는 것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시 설계라는 게 실시 도면을 만드는 단계인데 실시 도면은 그 공사를 위한 도면이에요. 정말 공사를 위한 도면. 구조는 어떻게 들어가며 예를 들어 뭐 상틀의 뭐 두께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뭐 석고보드는 한 겹 바를 건지 두 겹 바를 건지 페인트 칠은 몇 번을 할 건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들어가고 각 부분 다른 재료들이 만나는 부분에 대한 디테일 디자인까지 다 되는 단계죠. 이 단계에서도 허가방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허가방은 그 허가 넣은 도면 있잖아요. 한 7장? 뭐 이 정도 가지고 짓는데 이렇게 건축가들이 실시설계를 하면 보통 주택을 해도 거의 책 한 권처럼 이렇게 묶어서 나가거든요. 그 도면을 가지고 정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 방송 나가고 내가 누군가 음. 내가 설계를 맡긴 사람이 도면을 줬는데 책 한 권이 아니야.
그건 허가빵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설계비를 굉장히 적게 줬나 보지. 손책자. 어. 손책자로네. 주택이 되게 두꺼운 책이 나오지는 않아, 사실. 어떻게 해도. 그렇기는 하지만 차이는 많이 나죠. 오해는 금물입니다. 이게 실시 설계 과정에서 건축주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CC 설계 과정에서 건축주가 하는 역할은 가끔은 기본 설계 과정에서 결정이 덜 된 재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재료들을 마지막까지 더 완벽하게 결정을 해서 그 재료들에 따라서 디테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설비나 전기나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전에 기본 디자인에서 했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거든요.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도 건축주와 협의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하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협의를 좀 하는 거고, 건축주의 역할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단계에서. 거의 도면 작업을 도면 완성하는 작업이- 단계이기 도면 때문에 작업이- 예. 서류 작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때쯤에 이제 실시 설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시공사를 통해서 공사비 견적도 받아볼 수 있어요. 네. 아, 네. 이때 돼야지 그렇죠. 견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확한 네, 정확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견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제 건축가분들한테 이제 설계비를 측정하는 거고, 네, 이제 공사비에 대한 거. 시공사한테는 이제 공사비를 그쵸. 측정하는 예. 이 실시 설계를 한 거 가지고 보니까 예산이 너무 오바가 된다. 그러면 그 중에 재료 몇 개는 조금 더 낮춰서 좀 싼 재료로 바꾼다던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단계에서 그런 것들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사 여러 군데에다 견적을 받아보고 시공사를 선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예산이 얼마다라고 건축주에게 계략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계획 설계, 기본 설계를 거치면서 그 예산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안을 만들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실설계 때 구체화돼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보통 단독주택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공사한테 이제 아주 저희가 디테일한 도면을 그려서 넘겨도 디테일한 견적을 받을 경우가 조금은 적어요. 이 견적은 또 견적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사실은 견적을 맡겨야 되는데 주택은 규모가 너무 작고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요즘 이제 웬만한 이제 그런 소규모 시공사들도 많아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시공사 측에서 견적 낼 때 도움이 되죠. 아, 그러니까 시공사가 견적을 정확하게는 못 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견적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내기는 내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이제 네.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서는 이제 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기준으로 시공사랑 건축주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작업이긴 하죠. 아, 여기서도 약간 지금 눈치 싸움이 있겠네요. 예, 이걸 제대로 눈치 싸움이라고 하려면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견적사무실에 견적을 따로 받아요. 네. 그리고 시공사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요. 네. 그래서 견적사무실에서 받은 견적과 시공사들에서 받은 견적을 비교를 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는 방법이 사실은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저는 견적 사무실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는 다 견적사무소에 맡겨서 견적사무소에서 리스트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 공내역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가격을 다 지우고 그 항목을 건설사한테 주는 거예요. 도면이랑 같이. 예를 들어서 15층짜리 뭐 오피스 빌딩을 설계를 한다, 콘크리트를 한다. 그럼 거기에 콘크리트가 얼마나 들어가며 그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면 이런 걸 다 그 도면에 나와 있는 거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하는 정확하게. 거거든요. 물량을 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물량에다가 할증률 더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가 있으면 여기 공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그걸로 계산을 하는 거죠.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견적사무실에서 돈이 또 들어가고, 견적사무실이 주택도 해주는데 어쨌든 돈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축주들이 아는 분하고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막 이래요. 시공사를. 네. 그렇죠. 단독주택은 어쩌면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설비나 이런 작동들이 굉장히 잘 돼야 되고 모든 부분이 아주 면밀하게 시공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아는 분 통해서 뭐 이 동네 사람 통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봤어요. 정확하게 잘 검토를 해서 시공사 선정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시공사를 고른다는 게 아까 뭐 견적 사무실에서 견적 받아서 뭐 그렇게 해도 싼 데를 골라야 될지
비싼 데를 골라야 될지, 믿을 만한 시공사인지, 그거는 이제 이런 거에 건축가가 대해서. 옆에서 이제 조언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게 이 건축가를 믿으면 모르겠는데, 건축가도 아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사실은 믿음이 제일 네,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눈치 싸움이라고 얘기했던 게 약간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싼 데는 믿음이 안 가지 않나요? 여러 군데 받아보고 네. 너무 싸면 네. 약간 의심해야 되죠. 공사의 질이 아주 낮아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추가 비용을 계속 더 달라고 요구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건 잘 파악해서 결정을 내려야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공사도 선정이 되고 CC 설계도 다 완성이 되면 그리고 허가도 나면 착공을 하는 거죠. 착공은 말 그대로 공사 시작. 공사 시작, 그리고 감리.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되면 설계 과정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공사 과정에서 건축가들은 감리라는 역할을 또 수행을 하거든요. 감리라는 역할은 이 도면대로 집이 지어지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또는 그 현장에서 생기는 변경사항이나 뭐 이런 문제들. 현장은 항상 예측 불가능이니까. 예측 불가능이고 도면을 아무리 잘 그려도 현장에서 도면에서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이 돼요. 네, 그럼 현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뭔가 건축주랑 소통을 해야 되면은 또 얘기를 해서 뭔가 변경을 하고 감리의 역할이 설계하는 과정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또 나오지만 허가 압박이라는 곳에서는 감리는 아예 안 하죠. 그럼 그 설계비라는 거에 그 감리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설계 설계 감리비라고 감리 해서 계약을 하거나 네. 아니면 별도 계약을 하거나. 그렇죠. 네, 감리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 가끔은 그런 걸 굉장히 아까워하시고 아니 도면대로 짓는 게 왜 어려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도면대로 짓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던 대로 하려는 경향이 많고, 네, 그래서 감리를 안 하겠다, 계약을 안 하겠다 했다가 한 1, 2주 또는 한 달쯤 지나면 다시 감리를 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감리를 건축가분들이 안 하시면 건축주가 가서 뭔가를 또 봐야 돼. 현장에 맡겨야 되는 거죠, 뭐. 그러겠어요. 자기가 가서 봐서 뭔가 이건 고쳐주세요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꼼꼼할 수는 없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조금 위험하긴 해요. 건축주분들이 감리를 하는 게 되게 궁금해 하시고 그런 부분은 다 있지만 이게 또 현장에서 지어진 뭐 건물이 막 올라가는 순간 이게 또 도면이랑 보던 거랑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초반에 뭐 기획, 기본, 실시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 집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막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보통 그래요. 도면을 막 보고, 아, 거실이 이만큼이구나. 이 정도면은 뭐 쓸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땅에 이렇게 처음에 먹줄 튕겨놓거든요. 먹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먹줄 땅에다가 튕겨놓은 걸 탁 도면. 가서 보면 너무 작은 거야. 그때 제일 작아 보이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공간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벽을 세웠을 때랑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랑 공간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세요. 건축주분들이.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벽 더 당겨야 되는 거 아니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때부터 막 고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때 좀 같이 작업했던 건축가를 좀 믿고 계속 진행을 해 나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믿으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때 가서는 뭔가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사실 뭐 불가능한 건 없어요. 하려면은 뭐든지 다 해요. 네. 허가라는 게 나왔고 착공을 했는데도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설계 있어요. 변경을 할 수가 네. 건축주와 건축가. 이런 주택 설계 과정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축주와 건축가가 소통을 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 소통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때 적절한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성북동 건축교실 가서도 다른 시공하는 분 얘기도 들었잖아요. 뒤늦게 하는 요구들 막 이런 것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은 건축주분들은 내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기본 설계 때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서 CC 설계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시공을 한다고 해도 그 CC 설계하고 시공하는 그 사이에 또 다니면서 또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요구사항이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렇지. 우리 집에 이걸 안 넣었어. 넣고 싶어. 이걸 넣고 싶어. 공사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날 그때 시공하시는 분
예, 박문성 씨라고 저랑 네. 같이 설계를 하다가 시공에 뛰어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에게서 지난주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을 잘라냈다고. 반 잘라낸 것도 어. 있고, 옥조주택인데 아. 골절 다 벽을 다 세워놨어. 근데 어. 100인치 TV가 안 들어가는 아. 벽인 거지. 원래 안 들어가는 거였는데 갑자기 걸고 싶었던 거야. 그 뒤로. 그래서 그걸 넣어달라고 그래서 벽을 뜯었다가 다시. 근데 그분은 그게 필생의 음. 꿈이었는데 진즉에 내가 얘기를 못했다라고 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제때 말했으면 설계 단계에서 적용이 됐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 공사비도 더 들고 공사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기간도 늘어지고 그러면서 사실은 50cm밖에 못 늘렸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 늘리지도 못하고 1m를 늘렸어야 되는데 50cm. 최대 늘린 게 50cm. 그리고 그 바람에 그 집의 포인트였던 인면이 사라졌대요. 아, 그런 것들이 이 집은 다 얽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뜯어낸다는 것 자체가 집이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뜯어내는 게 어려워요, 원래.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고를 2D에서 3D로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추가 요구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게 이제 원만하게 넘어가려면은 건축주가 이거를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든 걸 다 쏟아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집이 건축되는 과정과 건축가가 하는 일을 자체를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게 좀 이렇게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건축주가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기본 설계에서 계속 소통을 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도 그 뒤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생기는 추가 요구사항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내 집을 짓는다는 건데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사실은. 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지금 요즘 고생하고 고생하고 계시는 계시는. 근데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도 사실은 건축가 즉 감리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감리자가 없다면 이 집은 정말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도 현장에서 시공사와 건축주 사이에서 소통을 하게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늦었지만 그때라도 다른 대안을 지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어쨌든 설계자, 건축가, 감리자 이런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랑 같이 좀 집을 지어야 되는 게 여러모로 많은 건축주 입장에는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욕심들을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집은 내 돈으로는 항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절대. 충족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성북동으로. 딴 데 가봐야겠다. 저런 분들이 사기꾼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현실을 알려줘야 돼요. 되는데 충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나한테 뭐가 더 중요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이것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잘 버리는. 설계 과정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건축주들이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대지 크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진짜 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집이 무엇인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그거를 건축가와 계속 얘기를 하고 정말 그걸 알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가장 중요하죠. 건축가들도 약간 멘탈이 좀 강해야겠는데요. 어떤 면에서? 네. 왜냐면 이제 건축주들이 이거 괜찮은데 저거 괜찮은데 그랬을 때 거기에 휩쓸려서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도 좀 문제가 많을 것 같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누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데 저렇게 하자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데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이렇게 고민을 해보지만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또 고통이 더 배가가 되니까. 엄청 고통스럽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설계할 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첫 번째 안을 보여주고, 일단 다른 방향으로 두 번째 안을 보여드리면, 이거 두 개 섞어주세요. 이렇게 돼요. 맞아. 그러면은 일단은 섞어서 보여줘요.
이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눈으로 딱 확인하는 순간, 아, 이게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그렇게 좀 시간도 걸리고 좀 지난한 과정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살짝 의도하기는 하죠. 약간, 이건 아닙니다를 이렇게 뭔가 표현하는 그런, 이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서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섞는 순간, 이게 좀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몇 번 만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건축가가 나와 내 집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쏟고 있는가를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건축가들 중에 정말 잘하려고 하는 건축가들은 되게 많은 고민을 해요. 사소한 것들까지 전부 다. 그런 고민하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건축가들 만나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방송의 기준은 항상 용민 씨잖아요. 그렇죠. 이 설계 과정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네. 뭐, 건축가와 건축주가 만나서, 이제, 건축주의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를 건축가랑 같이 협의를 잘 해서, 집이 지어질 수 있는 설계 도면까지 나오는 과정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주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건축주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건축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도 중요하고. 뭔가 되게 뿌듯한데? 잘 가르친 모범생의 답변을 듣는 것 같아. 항상 잘하니까. 그러면 오늘 방송 일단 전달이 잘 된 거라 우리는 믿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